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월급만 받고 부자가 되기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그런 거 없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자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뭐 이런 걸 텐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잖아요. 요원한 얘기고. 그러면 뭐냐? 그럼 결국은 첫째는 돈을 벌어라.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요행수는 없겠으나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면, 또는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거기서 뭔가를 내 커리어로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하여튼 뭐 상위 10%는 들 수 있겠다.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해야죠.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내가 도둑질을 할 것도 아니고, 운 좋게도 내가 하는 일이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종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일단은 돈을 좀 열심히 모아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 돈을 가지고요, 자산을 사야죠.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결국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재정적인 자유인 거잖아요. 재정적인 자유가 뭐지? 은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퇴가 뭐지? 욜로도 있고 뭣도 있고 할 텐데, FIRE도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고에 시달리겠죠. 그러니 은퇴라 하면 갑자기 바쁘게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은퇴의 자유라는 게 결국은 재정적인 자유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만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라면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이제 재정적인 자유에서 모순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 그 말은 내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확보되는 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수준이 얼마인지는 개인 차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도 그게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에요. 그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확보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재정적인 자유고, 그게 결국은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1차로 필요한 것이 어떡하겠어요? 돈을 벌어라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 번 돈을 잘 모아가지고 자산을 사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대상인 거죠. 자산이 그냥 내 물건, 내 옷, 내 넥타이, 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으로서 얘가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그게 이제 자산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뭐 금융자산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자산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할 텐데, 이게 절세예요. 절세요? 뭐냐면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세법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일을 했었고, 어떠한 단일 항목 중에서도 세금보다 더 큰 비용 항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요. 소득을 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소득세가 몇 %예요? 물론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높아지면 30%, 40%, 5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세금보다 더 높은 건 없겠죠. 그러니 그거를 줄이는 노력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그런 노력일 거잖아요. 그러니 절세를 위한 노력도 항상 해야 된다. 요 삼두마차를 가지고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으고, 이 자산으로부터 절세도 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가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너무 좋죠. 왜? 나는 이거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요게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일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한다면 이게 부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세가 세니까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차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세라는 게 내 순소득 곱하기 세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율은 법인데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니까 소득세를 줄인다라는 것이 순소득을 줄인다라는 노력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버는 돈을 마다해? 웃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치 않은 지출을 늘려? 그거 역시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뭐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과세가 많이 되는 소득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그런 소득으로 바꾸자라는 게 소득세의 내용일 것이고요.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미국
미국에서의 일이다 보니 이 미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계는 있겠으나 제가 미국에서 꼭 얘기하는 게 특히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절세형 이 투자 어카운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미국에서는 뭐 IRA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아마 IRP 이걸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그대로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내 은퇴 목적의 계좌로 옮기면 그게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득세를 얼마고 내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아껴서 내가 지출하는데 쓰지 않고 고기 사 먹는데 쓰지 않고 이 돈을 나의 은퇴 목적의 계좌, 투자 계좌로 옮기면 그게 IRP 계좌겠죠? 그럼 그 계좌로 옮겨진 돈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소득에서 소득 공제가 되니까 내가 금년에 부담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절세죠. 그리고 이 자산이 투자가 되겠죠, 어딘가에. 그 투자 소득은 계속해서 비과세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투자 활동에 있어서의 벌어지는 소득도 비과세.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절세라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300만 원 넣으면은 300만 원 다 소득세에서 약간 면제가 되는 그런 거. 그게 매년 그쪽 계좌로 불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금액 맥스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 돌아오면 내가 어떤 단일 항목으로서 가장 크게 부담하는 게 세금이니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은 나의 전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테니 그게 뭐건 간에 관심을 갖고 그 찾아보는 노력이 전체 이 플로우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저희 같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월세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자산을 살 여유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분명한데 그러면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차려서 이거를 엑시트해서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특정 직업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유의미하고 내가 가치 있게 보는 거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는 않는 그런 직업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런 커리어일수록 역설적으로 이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되느냐? 아니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고민하고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제너럴 룰로서 이거는 아마 이미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요걸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지, 나의 지금의 커리어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사이드 잡을 해가지고선 찾아야 되는 걸지, 그런 것들은 각자의 영향이겠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삶은 운칠기삼이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운칠복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작게 보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것들도 다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보정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운칠기삼인 건 맞는데 운이 모두에게 올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운이 왔을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역시 스스로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고 현실화하는 것에 있어서의 또 개인의 준비 그런 것들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일 때문에 사업가분들, 엄청 성공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나요? 공통점은 삶에 대한 어떤 자세가 대체로 긍정적이고요. 내가 환경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여기서 그래 이거는 뭐 나에게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또 내가 또 헤쳐나갈까를 고민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는 아니나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삶이 의외로 단조로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아주 예외적인 뭐 부자 아빠, 부자 부모님, 아니면 부자 배우자, 복권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하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럭셔리, 행운이 없다 해도 그걸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종잣돈을 정말 잘 만든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과정은 굉장히 전형적인 과정이다. 종잣돈으로 자산을 만드는데 투자한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기대할 부분이겠지만 여기서의 자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현금 흐름으로 되는 순간 우리는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더 내가 원하는 것들,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